지금 검은 수녀들 보고 왔는데 방금이요. 일단은 악령 자체가 너무 약하다. 조금 임팩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ADHD, MZ세대 평균이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딱 그렇게 난리치는 애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악기 그 자체인 거죠. 일반 학생들 평균보다 좀 별 다른 게 없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사탄이 씨게 들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근데 결국에는 악령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좀 진지한 대사들이나 상황들도 사실 진지하게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진지한 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몰입도도 깨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재미없는 건 아니고, 지금 오늘 사람들이 영화관에 꽉 찼던데 재미있긴 합니다. 잘 만들었긴 했는데 결국 사람들이 좀 아쉽다. 그리고 너의 이름은 같다. 또 무슨 박근혜 나와 같다. 진짜 그냥 사람들이 조금 아쉽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악령 자체가 너무 좀 요즘 애들 같이 조금 이제 에고 센 학생들 같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MZ세대의 폐악질이 너무 씨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거 우리 조카 같은데, 저거 내가 진짜로 흡연장에서 본 애들 같은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짜치는 이유는 이게 송혜교가 애고가 너무 세다 보니까 송혜교가 얼마나 잘난지를 알려주려고 말보로 광고인 줄 알았어요. 지금 이거 로쇼 생각할 때 광고심의위원회, 이거 이제 간접 광고 심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흡연자들을 위한 영화도 아니고, 이게 너무, 원래 이제 수녀가 실제로 이런 술 담배를 할 수 있는 걸로 유명하죠. 가톨릭 교회 자체의 특성이기도 한데, 근데 그런 것을 너무 반복해서 알려주다 보니까 꽃노래도 2절 부르면 지겹다고 옛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는데 좀 지겨운 감이 있다. 송혜교 캐릭터 자체가 이게 사실은 좀 제대로 못 잡았다라고 봅니다. 송혜교가 각종 사전 인터뷰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 얼굴로 연기하는 시대는 지나갔다고, 자기가 조금 이제 캐릭터를 잡아보겠다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근데 오히려 악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송혜교가 약간 좀 우울증에 걸린 게 아닌가. 근데 딱 그 나이 때 여자 배우들이 보통은 정신병에 많이 걸리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일도 아니지만, 송혜교가 너무나 자기가 강한 여자 캐릭터를 구축하기 위해서 조금 영화의 몰입도를 떨어뜨리는, 그러니까 송혜교는 얼마나 송혜교가 잘났는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지, 영화 캐릭터로서 자신의 연기를 보여주는 데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송혜교가 조금 자신의 에고를 내려놓았어야 되는데, 이게 더 글로리 이후에 좀 자기가 반드시 흥행시켜야 됐다라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니까 더욱더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조금 더 힘을 뺐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악령이 주인공인지 송혜교가 주인공인지, 이런 이제 엑소시스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악령이 좀 처음에는 메인 주인공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악령은 진짜 고딩, 남고딩, 고삐리 한 명 데려다 놓고서, 그리고 사실 보면은 악령이 행한 게 별다른 나쁜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악령은 흡연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악령이 되게 모범생이에요. 모범 악령이라고 제가 로쇼가 딱 그렇게 명명 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범, 남고딩, 고삐리, 이제 악령이 이제 불량 수녀와 맞닥뜨리는, 이게 결국에는 송혜교가 캐릭터보다 자기 여자 배우로서의 아이덴티티를 내세우다 보니까 보는 입장에서는 송혜교의 수녀 생활, 약간 요런 느낌, 슬기로운 수녀 생활 느낌 시게 받았고,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퇴마 장면이 좀 길긴 한데, 이게 사실은 송혜교가 퇴마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을 겁니다. 지금 영화 관객들 입장에서는 잠깐만, 저 남고딩 좀 불쌍한데, 저거 보니까, 영화에서 보니까 별로 나쁜 짓 한 것도 없는데 왜 지금 저 애가 저렇게 고통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이게 전반적으로 영화 템포가 굉장히 빨라요. 지금
공통적으로 시청자 의견 중에 하나가 이거 자막이 필요하다. 넷플릭스처럼 밑에 자막을 좀 켜달라. 혹은 무슨 말 하는지 한국말인데 딕션이 좋지 않다. 웅얼웅얼거린다. 근데 생각보다 말은 잘 알아듣겠는데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약간 좀 무당과의 이탈리, 그러니까 이탈리아식 무당과 이탈리아의 만남을 좀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막 갑자기 이탈리아 말 나왔다가 그리고 갑자기 한국 무당 말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속도가 너무 빨라서 사람들이 못 따라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애초에 그냥 파스타 집에 갔으면 무난하게 토마토 파스타 내놓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이게 감독도 좀 에고가 좀 센 사람이다. 감독도 이렇게 생각했겠죠. 잠깐만, 한국인의 무당의 우수성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거 장미 십자회 그리고 해방수녀회가 아니라 그래 우리는 신토부리 무당이다. 그것까진 좋은데 너무 우겨넣다 보니까 사람들의 장면 전환이 너무 빨랐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갑자기 새로운 등장인물 나오고 게다가 이게 감독이 욕심쟁이라서 또 걸크러쉬 우먼 파워를 보여주고자 이게 이진욱이 초반에 비중 있게 나왔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진욱이 조금 병풍이 되고 말았다. 왜냐하면 이진욱이 끼어들면은 맨 처음에 감독이 깔아두었던 우먼 파워가 약해질 거를 두려워했는지 갑자기 이진욱 중요한 장면에서 직무 유기합니다. 어디 갔죠? 이진욱 사라졌어요. 마지막 중요한 장면에 사라졌다가 마지막에 지금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와가지고 성과만 낼름 가져가는 마치 회사에 부장님들 같이 어디 갑자기 숨어져 있다가 막상 회의랑 계약 체결 전까지는 숨어 있다가 뭔가 잘 되고 나면은 자기 돈이 아니라 법인카드로 회식하자고 생색치는 팀장님 같이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관객들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약간 오히려 이진욱을 메인으로 더 써가지고 그러니까 송혜교의 그러한 좀 억하심정을 잘 표현해내는 그러한 좀 장면을 더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수녀들의 시스터후드 말 그대로 예전에 이제 수녀들끼리 노래 부르고 찬송가 부르는 미국 영화 같이 약간 여자들의 우정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걸캅스 느낌도 나고 이게 마지막에는 정말 산으로 가긴 했습니다. 그래도 송혜교 이름빨로 투자는 많이 받아서 화면 자체는 잘 나왔는데 이게 걸캅스 너의 이름은 그리고 갑자기 검은 사제들 수녀들은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상한 걸캅스 2명 나와가지고 나대는 그런 장면 나오고 말았다. 참 화면 그리고 영화 모든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서로 애고가 너무 센 감독이랑 배우가 만나가지고 조금 이상망측한 것이 튀어나왔다. 또 사람들이 그런 걸 또 좋아하니까 관객들은 많았습니다. 근데 좀 기존의 검은 사제들 봤던 사람들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